새벽 6시, 인천 인근 항만 도시의 하늘은 아직 회색빛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컨테이너들이 층층이 쌓인 부두가 희미하게 보였다. 코스트라인 로지스틱스 본사 로비에서 이서정은 물걸레를 짜고 있었다. 59세, 그녀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굳어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아꼈다. 이 회사에서 4년째 야간 청소반 반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 그저 청소 아줌마 정도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기문 대표가 나타났다. 58세,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항상 서두르는 사람처럼 걸었다. 서정의 청소 카트가 복도 한쪽에 놓여 있었고 김우는 그것을 발로 툭 쳤다. 이렇게 막 막아두면 중요한 사람이 다친다니까. 서정은 고개를 숙이며 카트를 옆으로 밀었다. 사과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김우는 이미 멀리 걸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항만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서정은 다시 걸레를 들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다. 사흘 뒤, 오전 10시쯤이었다. 본사 사무실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컴퓨터 자판 소리와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각자의 책상 앞에서 숫자와 씨름하고 있었다. 김우는 회의실로 들어서다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다. 국제특송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고 발신지는 레이캬비크였다. 이게 뭐야? 비서실장 최미라가 다가왔다. 그녀는 김훈과 1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다. 김훈의 기분을 읽는데 능숙했고 지금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긴장이 섞여 있다는 걸 알아챘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북유럽 쪽에서 온 것 같은데요. 김훈이 봉투를 찢듯 열었다. 안에서 20장이 넘는 서류가 쏟아졌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쳐들었다가 얼굴이 굳었다. 알파벳이긴 했지만 영어가 아니었다.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아니었다. 단어 위에 붙은 기호들이 낯설었고 문장 구조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언어야? 최미라가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녀도 몇 초간 침묵했다. 아이슬란드어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요. 김우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처음엔 그냥 항의문이거나 환경 규제 관련 통보라고 생각했다. 무시해도 되는 종류의 서류. 하지만 문서 곳곳에 보이는 숫자들이 신경 쓰였다. 큰 금액처럼 보이는 숫자, 날짜, 그리고 문서 상단에 찍힌 오늘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무언가 급한 내용인 것 같았다. 전문 번역가 찾아봐. 빨리. 최미라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김우는 혼자 남아서 서류를 다시 펼쳤다.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평생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종이 뭉치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창밖으로 항만의 크레인이 느리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컨테이너를 실은 배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김우는 자신이 만든 이 회사가 자랑스러웠다. 작은 창고업에서 시작해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키웠다. 그런데 이 서류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은 혼란에 빠졌다. 최미라와 직원들이 인천, 서울, 부산까지 모든 번역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어를 다룰 수 있는 번역가는 없었다. 있다 해도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는 답변뿐이었다. 재무팀 팀장 장도윤이 김훈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대표님, 서류에 찍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맞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에 보이는 시간 표기가 문제인데요. 무슨 소리야? 현지 시간 기준 오후 6시까지 회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차를 계산하면 우리 시간으로 자정이에요. 하지만 국제특송 접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오후 5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김훈이 시계를 봤다. 오후 2시였다. 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대응을 하든 말든 하지. 도윤이 서류 몇 장을 펼쳐 보였다.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여기 보이는 단어들을 번역기로 돌려봤는데 컨소시엄, 파트너십, 독점, 운송권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제재나 항의문이 아니라 제안서 같습니다. 김훈의 표정이 변했다. 제재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기계 번역은 정확하지 않았고 맥락을 놓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었다. 북유럽 쪽 해운 업계랑 우리가 접점이 있었나? 최미라가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다.
10년 전쯤 노르웨이 해역에서 화물선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관련 화물 일부를 운송하고 있었고, 당시 대표님이 직접 보상 협상에 나서셨죠. 다른 회사들보다 빠르게 처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우는 그 일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당시엔 그냥 골치 아픈 일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서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오후 3시, 김우는 사무실 중앙에 섰다. 직원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다. 그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러분, 이 서류를 오늘 안에 정확하게 번역하는 사람한테는 내 2달 월급을 주겠습니다. 1억입니다. 세금은 내가 냅니다. 사무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 말했다. 사장님, 그 돈이면 제가 아이슬란드 가서 배워오겠습니다. 왕복 항공권도 포함인가요? 김운도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그는 돈으로 이 상황을 농담으로 만들고 싶었다. 불안을 감추고 싶었다. 직원들은 그가 또 쇼를 벌이는 거라고 생각했다. 평소에도 김우는 이런 식이었다. 큰 소리치고, 과장하고, 웃음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사람. 복도 끝에서 서정이 물걸레를 짜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김운의 목소리, 직원들의 웃음,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서류. 서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서류에 찍힌 글자들이 너무 작아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문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딘가 익숙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녀는 다시 걸레를 짰다. 최미라가 김운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대학교 언어학과 쪽에도 연락해봤는데 아이슬란드어 전공자가 거의 없답니다. 있어도 실무 번역 경험이 없어서. 김운이 서류를 책상에 던졌다.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가 여기서 구경만 하고 있으란 말이야? 사무실의 웃음이 점점 사그라들었다. 시계는 오후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정이 걸레를 바구니에 넣었다. 그녀는 천천히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직원들은 여전히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고 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서정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대표님, 김운이 돌아봤다. 서정이 거기 서 있었다. 청소복을 입은 채로. 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왜요? 그 문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김운도 웃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집어 서정에게 내밀었다. 좋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그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서정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Samstarfsbo Franorus Sabar Umberfissoy.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아이슬란드어 특유의 억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웃음이 멈췄다. 서정은 계속 읽었다. Til Kostline Logistics Wegner Würkeninger as Kort i Botamefel Socialis 말이 2015점. 최미라가 노트북을 열어 번역기에 문장을 입력했다. 화면에 글자가 떴다. 서정이 읽은 내용과 기계 번역이 일치했다. 도윤이 다른 문장도 확인했다. 역시 맞았다. 김운이 입을 열었다. 당신,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요? 서정이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그녀의 눈이 문장들을 따라 움직였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이건 제재 통보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초대장입니다. 서정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다. 김운과 최미라, 도윤이 그녀 주위에 모였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가까이 다가왔다. 2015년 노르웨이 해역 화물선 충돌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김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코스트라인이 다른 회사들보다 빠르게 피해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기록이 북유럽 해운 당국에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이 문서 중간 부분을 가리켰다. 지금 북유럽 국가들과 환경단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친환경 해운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줄이고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체입니다. 그리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아시아 기업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코스트라인이 우선 협상 대상입니다. 과거의 신뢰 때문에
도윤이 끼어들었다. 그럼 이게 성사되면 우리가 얻는 게 뭔가요? 서정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독점 운송권입니다. 북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친환경 화물 노선의 우선 사용권. 10년 계약이고 정부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두드렸다. 계산기를 켰다. 몇 초 뒤 그가 입을 열었다. 이게 성사되면 회사 가치가 최소 2배는 뜁니다. 아니, 3배도 가능해요. 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방금까지 이 서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청소부를 비웃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서정이 문서 마지막 장을 펼쳤다. 오늘 현지 시간 오후 6시까지 수락 의향서가 도착해야 합니다. 아이슬란드어로 작성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여야 하고요. 최미라가 시계를 봤다. 지금 4시입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김훈이 서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쓸 수 있어요? 그 문서를?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쓸 수 있습니다. 서정은 빈 책상 앞에 앉았다. 누군가 노트북을 가져다 줬고 최미라가 회사 인감과 서류를 챙겼다. 서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슬란드어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다. 김훈은 그녀 옆에 서서 지켜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분쯤 지났을 때 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서정 씨,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서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15년 전 저는 국제해운 환경단체에서 일했습니다. 통역이랑 문서 작업을 맡았죠. 그럼 왜 여기서? 단체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고발했고 그 대가로 업계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어요. 제 이름만 들어가면 서류가 떨어졌으니까요. 최미라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청소 일을? 남편이 사업을 접었고 아들이 아팠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청소 일은 이력서가 필요 없었고 의료보험이 나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다. 누군가 커피를 끓이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다. 서정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2015년 사고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통역으로요. 코스트라인이 보상을 빨리 처리하는 걸 봤어요. 다른 회사들은 변호사를 앞세웠지만 당신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났죠. 그래서 기억했습니다. 김훈이 의자를 가져와 앉았다. 그는 처음으로 서정과 눈을 마주쳤다. 제가 사과해야겠네요. 지금은 이 문서가 먼저입니다. 서정이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 파일을 저장했다. 도윤이 프린터로 달려가 출력했다. 김훈이 서명하고 회사 인감을 찍었다. 최미라가 국제특송 접수를 위해 전화를 걸었다. 지금 출발하면 공항 특송센터에 4시 50분에 도착 가능합니다. 김훈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내가 직접 갑니다. 그는 뛰듯이 사무실을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서정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최미라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1시간 뒤, 김훈이 돌아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접수했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할 겁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김훈은 서정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 앞에 섰다. 약속대로 2달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1억입니다. 서정이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훈이 기다렸다. 서정이 천천히 말했다. 청소 직원들의 계약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발로 치우는 문화를 바꿔주세요.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김훈은 서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타협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더 나은 자리를 드릴 수 있는데. 서정이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청소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요. 다만 국제 문서가 들어오면 자문을 하는 걸로 겸직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급은 지금의 3배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원들을 돌아봤다. 오늘부터 이서정 선생님을 우리 회사의 국제문서 자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제대로 된 호칭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라가 제일 먼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인사했다. 서정은 그들을 바라봤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투명인간이었던 자신을 이제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코스트라인 로지스틱스는 북유럽 친환경 해운 컨소시엄의 정식 파트너로 발표됐다. 뉴스에서는 한국 중견 기업의 국제 진출이라며 짧게 보도했다. 김훈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고 카메라는 잠깐 사무실 안을 비췄다. 그 구석에 서정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저녁이었다. 서정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에 달린 명찰은 달라져 있었다. 국제문서 자문 이서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사무실에서 문서를 검토하고 저녁에는 여전히 복도를 닦았다. 누군가 물었다. 선생님, 왜 청소를 계속하세요?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서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 일도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바닥을 닦다 보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요. 사람들이 뭘 흘리고 다니는지, 어디가 더러운지. 그것도 다 정보죠. 청소 직원 휴게실도 달라져 있었다. 새 의자와 테이블이 들어왔고 커피 머신도 생겼다. 벽에는 정규직 전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동료들이 급여 명세서를 보며 조용히 기뻐했다. 밤이 깊었다. 서정은 로비 유리창 앞에 섰다. 항만의 불빛이 반짝였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배들이 천천히 움직였다. 저 멀리서 누군가 일하고 있었다. 밤에도 새벽에도 이 도시는 멈추지 않았다. 서정은 걸레를 들었다. 내일도 여기 설 것이다.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발로 밀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반전은 아니었다. 그저 조금 달라진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조금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서정은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 항만의 밤이 깊어갔다. 컨테이너 위로 별이 보였다. 서정은 걸레를 짜며 작게 웃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 바닥을 걸을 것이고 그녀는 그 길을 닦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자리였다. 이제는 존중받는 자리,